블로거나 유튜버, 그리고 강사, 프리랜서 이런 1인 기업 형태로 일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노리는 분들한테는 경전과도 같은 두 책의 엑기스를 다뤄보겠습니다. 핑크펭귄하고 백만장자 메신저예요. 먼저 핑크펭귄이라는 책이 주는 핵심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네가 아무리 스스로는 차별화된 사업과 아이템을 보유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당신을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똑같이 보인다는 점, 남들하고 차별점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방의 온도를 25도에서 25.5도 정도로 0.5도 정도 올린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역시도 밖에서 볼 땐 그저 똑같은 검정색 펭귄 무리 중에 검정색 펭귄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두 번째는 타겟 세계, 즉 대상이 진정으로 바라는 가장 좋은 걸 줘야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책 백만장자 메신저가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메신저의 역할은 블로거든 아니면 강사든 유튜버든 인플루언서든 누구든 수행할 수 있는 건데, 이 메신저라는 사람들은,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식과 정보를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요. 가령 500만원, 1000만원, 10억, 100억 이렇게 기하급수적 소득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점이고, 또 그런 길목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가령 최근 개봉한 영화 존 윅 4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있죠. 이분은 4천억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배우라는 직업처럼 대중들한테 노출되는 직업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기업의 사무직이었다면 4천억이 아니라 아마 월 400도 힘들었을 겁니다. 일단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블로거든 유튜버든 인스타그램이든 프리랜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지식을 제공하면서도 영화배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없고 돈 없는 개인으로서는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앞서 말한 그런 직업이요, 그러니까 소위 수입의 떡상이 가능한 길목에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출되는 직업이니까요. 지금까지 돈 버는 분야에서 최고라는 이 책들이 주는 교훈을 1차적으로 정리했을 때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별게 없더라고요. 먼저 내 대상한테 나는 눈에 확 띄는 그런 핑크 펭귄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 사업적 대상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최상의 것은 무엇인지 그걸 빨리 캐치해서 그걸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이 성공하도록 돕는 사람만이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다 보면 명함도 만들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많이 팔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들죠. 그런데 이런 건 구색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전문가를 고용해서 또는 의뢰를 해서 수백만 원 내지는 수천만 원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글빨이 좋고 그리고 디자인이 화려한 홈페이지를 가지려고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돈을 쓰냐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신규 고객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수백 수천을 쓰고 강의도 결제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최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욕구만 이해했다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하면 바로 핑크 펭귄이 되는 거고,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백만장자 메신저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핑크 펭귄이라는 책에서는 매출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구름의 전략을 쓰라고 강력 추천을 합니다. 이런 거죠. 가령 무료나 몇만 원짜리 가성비 있는 상품도 준비를 해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수십만 원 그리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서비스도 같이 함께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누군가는 가성비 있는 상품을 고를 거고, 또 누군가는 고급 상품을 각자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가 고객과 그리고 고가 고객 모두를 잃지 않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에 와서도 거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만장자 메신저에서는 돈 버는 구체적인 방식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챕터 5에서 골리앗을 이긴 실전 노하우라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일하라 라는 사업 형태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글쓰기와 강연,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 상담, 컨설팅, 그리고 세 번째,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TV 프로 중 하나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개인 단에서도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도 벌 수 있죠. 그런 기회입니다. 그게 이런 엄청난 쇼에 출연하고도 돈을 못 번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없었어요. 즉 아이템도 없고, 그리고 온라인에 자신을 알리는 뭐 블로그 글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알리는 홈페이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템이라는 형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아까운 트래픽만 전부 유실이 된 거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즉 많이 노출돼서 유명해지기만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맞게 아이템, 즉 위에서 말한 그 세 가지 글쓰기, 뭐 강의, 코칭, 컨설팅 같은 그런 자신만의 아이템이 있어야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런 구매 버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팁은 이 백만장자 메신저 책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결국 아이템과 트래픽 이 두 가지는 성공에서 필수 방정식이라는 점입니다. 저도 늘 이 두 요소를 잊지 않고 주변에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난 강의나 컨설팅처럼 전문적인 아이템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어. 그래서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도 자존감, 그리고 자기혁신, 그리고 두려움 극복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백만장자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작은 미약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누구나 자기만의 실패와 성공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 마음속 깊이 감동을 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만 그 이야기의 가치를 폄하한다는 거예요. 뭐 이까짓 게 남들한테 뭐 도움이 되겠어? 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유명하고 돈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강한 어떤 내적 자아를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단지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눴을 뿐인데, 고작 그 행동을 했을 뿐인데 지금의 명성과 부를 만들었다는 점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 정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퍼스트 힛 영상도 유튜브에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아주 뻔한 내용을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을 뿐인데도 무려 92만 명의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타인의 성공을 돕는 메시지를 전달한 그 영상 한 개를 올렸을 뿐인데 말이죠. 이 책에서 또 강조를 해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요. 뻔하죠. 글쓰기, 강의 활동, 세미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온라인 마케팅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없고요. 뭐 홈페이지 없으면 블로그로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모른다고 하면서 배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활동들은 이미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잘하는 방법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핵심은 왜 배우지 않냐는 거죠.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의 저자 브랜든 버처드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배워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소리칩니다. 이 책에서요. 그러니까 참고로 글 쓰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추천했던 책이긴 한데, 글쓰기, 생각쓰기, 그리고 기자의 글쓰기 이 두 권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대상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 있으면 무적인데요. 대상으로 빙의하는 거죠. 바로 그걸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 두 권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뭐 절판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가장 좋은 책이라 가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답이 있는지라 자신이 보고 마음에 드는 블로그 포스팅이나 어떤 칼럼이나 어떤 글이 있으면 그대로 그걸 대여섯 번 필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그 사람 모드로 글을 쓰게 됩니다. 매직이죠.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고. 자, 됐고 이 글쓰기만 되면 블로그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뭐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따위는 전혀 없어도 저는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힘이 났던 표현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첫 인연은 누구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기진맥진해지고 좌절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에서 힘이 났어요. 저는 세상에서 저만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 사업이든 다른 어떤 사업이든 새 사업을 시작하면 힘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당장 현실이 발목 잡더라도, 그리고 현재의 사업 규모가 아직은 좀 많이 작더라도 꿈까지 그에 맞춰서 줄이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저 평생 배우는 자세, 즉 먼저 내가 배우고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도 그 지식을 전달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추려서 전달드렸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읽어도 그 내용들이 전부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사실 읽을 때만 또 좋기도 하죠. 실제 책을 읽고 또 정리라는 걸 해놔야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는데 실제 정리해놓는 분들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정리를 했더라도 그걸 무기 삼아서 자기 활동에 활용하거나 또는 자신의 콘텐츠에 녹이는 사람은 더 없다는 거예요. 실은 그런 게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정보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뭘 선택해야 할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죄가 없어요. 17세기 스페인의 세계적인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알타 아닙니다.
풍부한 학식이나 달관된 정도가 당신의 성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선택만이 그 사람의 성공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핑크펭귄 그리고 백만장자 메신저 같은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잠깐 혹시 시간 되십니까? 그러면 좋아요나 아니면 구독 버튼 중 한 개를 눌러주세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발타자리가 이런 말을 했죠. 너가 지금 사업이 안 된다면 너 뭔가 먼저 주지 않은 거야. 상대방이 갖고 싶어하는 그 최상의 걸 찾아서 먼저 주라고.